29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잘못된 어법 하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십니다.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은유와. 늘 그렇듯 역접 중요하죠. 하지만 디지털 은유라고 하는 건 사실은 또 다릅니다. 언어적, 이때 말한 원제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뭘 받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은유를 받는 건데 누가 봐도 앞쪽에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원지가 나온 거겠지? 1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다른가 봤더니 중요한 면에서 라고 첫 번째 문장 끝나고 있겠지? 즉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일단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아마 이러한 디지털 기술도 그 자체에서 어떤 은유를 만드는 모양이야. 근데 그런 디지털 은유라고 하는 게 실제 말로 하는, 즉 언어적인 은유와는 뭔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언어적 은유가 나옵니다. 그건 수동적이다. 자, 수동적이란 말은 뭐겠어? 자기가 뭘 직접 막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있는 in the sense that 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즉 that 이하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아마도 언어적 은유니까 뭔가 말이나 글로 썼겠지? 뒤쪽에 주어는 독자가 나옵니다. 그런 독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특이하게 가운데 부사가 낀 분리부정사겠지? 즉 적극적으로 들어갈 걸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바로 어떤 세상인데 그 세상을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PP가 또 나오는 거지? 즉 제한되어진 세상이야. 바로 은유에 의해서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뭐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은유에 의해 제한되어지는 거니까 PP가 되는 거고요. 혹여나 적극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수동적이냐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적극적인 건 은유가 아니라 그 은유를 읽는 독자가 적극적인 거죠. 즉 은유 자체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팅에서 만난 첫 상대가 너무 소극적이면 그 상대를 만났던 이 남자라든가 적극적인 구애를 하겠죠. 같이 영화 보자, 함께 카페를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자, 그렇게 소극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언어적 은유에 대한 예가 나오겠지. 바로 밑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은유가 첫 번째 예가 됩니다. in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 콤마까지 묶으면 되겠지. 즉 셰익스피어는 시간은 입니다. 바로 거지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야. 이때 시간을 가지고 거지라고 은유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 은유겠지만 솔직히 보자마자 시간이 거지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 은유가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지. 따라서 이런 걸 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은유 속에서 독자들은 기억나지? be likely to라고 하는 건 뭐뭐일 것 같다. 하지만 지금 on이라는 부정 접두사가 있으니까 이해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은 거지라는 그런 은유를 말이야. 자, 중요한 건 뭐 없인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 인지적 노력이 없이는 그렇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이 은유를 이해하려면 인지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독자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병렬 구조 and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without 나오니까 한층 더 나아간 참여, engage이라고 하는 건 끌어들임 정도가 되겠지. 마찬가지 앞쪽에 without 명사 나온 것처럼 without 동명사가 나와 있는 구조야. 전치사 뒤에는 ing 동명사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감 잡았겠지만 여기 나온 without 뒤에 두 가지가 다 뭐야? 그렇지, 적극적 참여를 해야 되는 독자 입장인 거지. 왜? 은유가 너무 소극적이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 끌어들인다는 건 타동사의 ing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겠지. 셰익스피어 산문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 그 은유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듭니다. 자, 일단 여기 셰익스피어 예를 들면서 말이야, 작가는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왜? 소극적으로 자신을 굉장히 조금만 밝혀주니까 독자가 힘들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늘 그렇듯 역접 중요하죠. on the other hand, 이와는 반대로 드디어 이 글의 중심 단어인 기술적 은유가 나왔어. 우린 감 잡아야지. 기술적 은유라고 하는 건 그럼 뭐겠어? 그렇지, 소극적의 반대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겠지. 따라서 뒤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죠, 액티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괄호친 다음에 그리고 종종 imposing, 부가적 또는 강요적이라는 얘기야. 둘 다 절대 소극적 입장이 아닌 거지. 앞에 언어적 은유에 나왔던 것처럼 in the sense that이 나옵니다. 자, 바로 that 이하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때 말한 the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기술적 은유야. 뒤에 수동태로 실현되어진다는 거겠지. 바로 디지털 인공물 속에서 말이야. 뒤에 that은 바로 그 인공물을 꾸며주는 거야. 즉 그 디지털 인공물 자체가 말이야, 소극적의 반대,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중인 거지.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형태로 강렬하게 바꿔주면서 사용자 의미의 지평을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강력하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일단 3번은 컴마 대 ing 분사 구문으로 문제가 없고요. 즉 사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의 지평을 아예 바꾼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들고 있던 바로 아이폰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기기 자체가 적극적으로 모든 걸 보여주죠. 절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자 일반 전화기라는 의미에서 전화기가 컴퓨터로 바뀐다는 엄청난 의미의 변화를 이끌어냈죠. 이런 것처럼 기술적 은유라고 하는 건 절대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지. 따라서 on the other hand 다음부터 완벽하게 논조가 바뀌고 있죠. 언어적 은유라고 하는 건 소극적으로 자신을 감추기 때문에 독자가 애를 써야 되지만 여기는 기술적 은유라고 하는 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술 자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말이지. 자, 같은 논조 이어지는 거 봅시다. 기술적인 창조자들, 즉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들은 말이야 일반적으로 뭐뭐할 여유가 없단 말이야. 기억나겠지만 require이라고 하는 건 준사역 동사로 사람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지. 즉 그들의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말이야 이때 audience라고 하는 건 독자나 청중보다는 그런 기기를 사용할 잠재의 고객이 되겠지. 그런 고객들한테 한번 궁금해봐. 뭐를? 자,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어떻게 그 은유가 작동하는지 말이지. 상식적으로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궁금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 뒤에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 나오겠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 판매할 수 있는 핵심이 되니까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매력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선 아이폰의 매력 같은 게 되겠지. 뒤에 비동사 나왔고 비동사 뒤에 보호로 명사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일단 what의 선지의 조건을 갖춰줬습니다. 쌤이 늘 말하죠. what 같은 경우는 앞뒤에 명사가 총 2개가 없어야 됩니다. 즉 앞문장 불완전하지만 뒷문장 완벽하면 what 될 수 없는 거죠. 뒤에 보니까 주어는 유용성이야. 즉 기술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명백합니다. 그것도 언제? 첫눈에 말이죠. 자, 일단 누가 봐도 주어 나왔고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로 완벽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에 꾸며주는 말에 불과하니까 말이야. 4번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앞뒤 다가 아니라 한쪽만 명사 없을 때는 정답은 that이 됩니다. 즉 판매 포인트, 그 제품의 매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that 이하가 되는 거겠지. 그 새로 나온 기술, 즉 아이폰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다는 거야. 누가 봐도 그런 매력이 명백한 걸 알아야 그 제품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앞서 나왔던 기술적 창조자, 즉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말이야 절대 고객들한테 궁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매력 포인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적극적으로 제품의 은유를 드러내는 거죠. 다시 한번 이와는 반대로 나왔으니까 처음 나왔던 언어적 은유, 즉 셰익스피어가 나옵니다. 그 작가는 수동태로 사랑을 받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얘기야? 뒤쪽에 있는 because부터 마침표까지 묶어보면 되겠죠. 셰익스피어가 사랑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말이지 의미, 즉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즉각적으로 명백한 게 아니란 말이야. 즉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 뒤에 그리고 and로 이어진 다음에 셰익스피어 작품의 그 의미가 말이지 주어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하기 때문이겠지. 어떤 생각을 말이야. 어디에서? 독자의 측면에서 말이야. 즉 독자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 언어적 은유는 소극적으로 숨어있고 그걸 읽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일단 문법적 포인트는 작품들은 복수겠지만 그것의 의미, 즉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 is, and로 묶이고 동사 두 번째 requires, 따라서 문제가 없죠. 자, 전체 내용 한 문장 요약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예를 들었던 디지털 은유라고 하는 건 사용자, 즉 잠재적 구매자한테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의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 제품의 매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구매할 테니까 말이야. 이와는 반면 셰익스피어의 글 같은 언어적 은유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그 작품 읽는 독자가 인지적 노력을 해야지만 그나마 의미를 직접 탐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글은 두 가지, 즉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넘어왔고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의미가 앞뒤가 반대되는 충돌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본문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인 이 사람이 탔습니다. 자신의 노벨상을 탔는데 왜 탔는가 봤더니 인식했기 때문이야. 우리 인간들한테 있는 한계점을 말이지. 바로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 능력에 있어서. 영어가 좋아하는 병렬 구조겠죠. A,
B, and 나오고 마지막 C가 되는 거지. 즉 인간은 정보, 시간, 인지 능력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 즉 제한이 있다는 거야. 이걸 앞에 있는 이 학자가 뭐 했다는 거야? 인지했다는 거지. 즉 알아차려서 그걸 논문 쓴 거야. 그 논문의 결과는 뭡니까? 그렇지, 바로 노벨상이 된 거지. 이 말은 뭐냐? 인간이 정보나 시간이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 as부터 밑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 본다면 주어인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바로 자원이 말이지. 여러 정답들을 계산하기 위한 그것도 독립적으로 말이지. 자, 감 잡아야죠. 독립적으로. 무슨 말이야? 그렇지, 혼자 각자 그렇게 개별적으로 정답을 계산할 만한 그런 능력, 다른 말로 그런 자원 자체가 우리한테 뭐하다고? 그렇지, 부족하다고. 그 말이 곧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분배한다고. 앞에 나왔던 답을 찾기 위한 그런 계산들을 분배하는 거지. 가로질러서 전체 인구를 말이야. 자, 그리고 동사 병렬이겠지. 첫 번째는 분배한다. 두 번째는 푼다는 거지. 즉 혼자서는 풀지 못했던 그 정답들을 말이야. 풀긴 푸는데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말이지. 다시 말해, 왜 천천히, 그것도 여러 세대에 걸치면서 푼다고요? 그렇지, 우리 인간의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 능력에는 뭐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야. 따라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과 그 답을 찾기 위한 걸 분배하고 세대를 거쳐 아주 천천히 그 정답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지. 작가는 초반에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 개인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대를 거듭해 지식 습득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다음 문장 보면 그리고 나서 말이야. 중요하지. 주어가 all이 나오고 뒤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전부는 이라고 나올 때 all은 절대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이란 의미의 단수가 됩니다. 일단 이제 단수동사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뒤에 원래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같이 all이 주어일 때는 그냥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주격 보어가 되죠. 즉 사회적으로 올바른 답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즉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올바른 정답, 그런 정답들을 찾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겠지. 다음 문장의 주어인 you도 마찬가지 우리를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굳이 이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간접 의문문 네모칠게요. 어떻게 네 컴퓨터 또는 변기가 작동하는지 말이야. 그딴 거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세미콜론 뒤에 부연 설명 나옵니다. 주어인 여러분들은 그저 필요할 뿐이야. 알다시피 투부정사 뒤에는 조동사 올 수 없으니까 to can이 아니라 to be able to 쓴 거죠. 살짝 올리겠습니다. 즉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인터페이스하고 플러시를. 이때 말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컴퓨터겠고요. 플러시라고 하는 건 물을 내리는 거니까 앞쪽에 나온 화장실 변기를 말하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만 할 줄 알면 되지 자동차 엔진의 구성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로 all 나오겠습니다. 모든 것, 뭐냐면 필요한. 뒤에 수동태 나오니까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앞쪽과 마찬가지 all 자체는 단수로 취급돼서 비동사의 단수가 나오는 거죠. 뒤에 보니까 which란 말은 선택 의문사, 즉 어떤 버튼이 푸시, 눌러져야 하는지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또는 변기 물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지. 이런 간단한 내용이 수동태로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따라서 2번도 문제가 없는 거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나와. 본질적으로 말이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바로 기술들과. 여기서 말한 기술은 두 가지였지. 컴퓨터랑 변기였어. 늘 말하지만 외럴된 뭐뭐가 아니라니까. 즉 어떻게 그 컴퓨터랑 변기가 작동하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린 그저 사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야. 자, 조금 더 올려서 계속 보겠습니다. 접속사 and 이어지고 지금까지 얘기해봤지. 그러니까 말이야. 뭐뭐 하는 것 대신에 전치사 of가 나왔으니 뒤에 동명사 나오겠지. 이때 hold라고 하는 건 품다 또는 가지다 정도 되겠지. 더 적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자, 일단 비교급 나왔으니까 뒤에 then 나오겠지. 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용량을 뭐를 위해서? 다시 한번 and 나오고 주어는 같은 위니까 쓰지 않고요. 실제로 필요한 거 말이야. 아는 것이. 마찬가지 뭘 안다는 얘기지? 이때 앞쪽에 나왔던 전치사 for, 뒤에 나온 타동사 know,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생략된 게 바로 앞에 있는 유사 관계대명사 then이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적격 의미가 있어. 즉 우리가 그걸 위해 정신적 용량을 갖춰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까지 일단 괄호를 묶어야겠지.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주어인 우리는 헌신하고 바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거대한 두뇌들을 말이야. 어디에다가? 뒤쪽에 나오는 건 작은 부분이야. 거대한 계산에. 자, 감 잡았겠지만 이 거대한 계산이라고 하는 건 세대와 세대를 걸친 또는 전체 인구에 걸쳐서 사회 전체 집단의 지식 형성을 말하겠지. 그 중에 우리 각각 개인은 말이야.
너무나 많은 거 할 필요 없이 그저 작은 부분만 담당하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지. 자, 일단 누가 봐도 instead of라고 하는 건 역접이잖아. 그 뒤에 작은 게 나왔는데 3번처럼 작은 것 대신에 작은 것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3번에 더 적은이란 말을 정반대인 더 많은이란 말에 뭐로 바꿔야 내용상 말이 되겠지. 바로 앞쪽에 컴퓨터라든가 변기의 작동 방법 같은 거 알 필요가 없이 그저 어떤 버튼 누르면 되는가만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말이야. 우린 거대한 계산 속에서 우리 뇌를 사용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충실하게 헌신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전체 집단 지성의 일부만 잘하자. 이게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 일단 답은 나왔고요. 다음 문장 보면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떤 것들을 그것도 잘 이해하는 거지. 뒤에 그 유명한 인업 투구문 나오겠지. 뭐 할 만큼? 혜택을 얻을 만큼. 바로 그것들로부터. 이때 말한 댐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things를 받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니까 그것들을 잘 처리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따라서 4번도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뒤쪽에 역점 나오죠. 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이익을 받는 도중에 말이지. 주어인 우리들은 현재 진행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작은 계산들을. 자, 어떤 계산이고 흠해주겠죠? 그 작은 계산들은 사실 기여하는 거지. 어디에? 더 큰 전체에 말이야. 까지 묶어준다면 이때 말했던 더 큰 전체는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앞에 있던 더 큰 거대한 규모의 계산을 말하겠지. 그리고 앞에 있던 작은 계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언급된 작은 조각을 받는 게 되고요. 따라서 전체 우리는 말이야, 다시 한번 현재 진행으로 그저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야. 우리의 역할을 감 잡았겠지만 역할은 작은 겁니다. 어디에서? 당연히 더 큰 계산 과정 속에서 말이야. 이게 사회 전체를 말하는 게 되겠지. 자, 왜 그러는가 봤더니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을 위한 게 되겠지. 여러 세대를 가로질러서 후손까지 지식을 전달하려면 우리 개개인은 한계가 있으니 집단 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인 인간은 여러 세대에 걸친 사회학습을 통해서 개인적 한계를 극복한단 말이지. 또한 전체 사회의 집합 지식,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은 각자 맡은 작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 글의 작가가 본문을 통해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해되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1번 빈칸 추론입니다. 먼저 빈칸 있는 문장 앞뒤를 보도록 하죠.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보이고 있죠. 즉 오직 어떨 때만 그렇다는 얘기야. 주어인 그들이 뭔가를 다시 본 거죠. 자, 중요한 건 다시 봤다는 거야. 오직 다시 봤을 때 그들은 보게 된 거란 얘기지. 중간 크기의 문어를 본 거야. 커마 뒤에 그 유명한 전치사 with가 나오고 나서 먼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ing 아니면 pp, 그 다음 and로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목적어 나오고 나서 목적격 보호로 ing나 pp 나오는 거지.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문어한테 있는 모든 8개의 팔들, 간단해. 팔들이 뭐를 하는 거면 뒤에 목적어 나와서 ing 현재 분사되는 거고, 뒤에 목적어 없이 팔이 뭐를 당하는 거면 수동의 의미 pp가 되는 거겠지. 정답은 간단하지. 뒤에 나와 있는 원래 동사가 fold, 접다란 얘기입니다. 만약 팔이 뭐를 접는 거라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뭐뭐를 접고 있는 팔인데 지금 pp가 나왔다는 말은 그 8개의 팔들이 접혀져 있는 채로라는 의미야. 두 번째, 문어에 2개의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직접 뭐를 보는 거는 능동이니까 ing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그 눈이 누군가에 의해 목격 당할 땐 pp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지금 문어 눈 2개가 위쪽을 향해 바라보는 중인 거니까 정답은 ing가 되는 거야. 자, 어디를 보는가 봤더니 위를 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 to가 나오고 뭔가 빈칸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to 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되겠지. 다시 위를 한번 가보면 말이야,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어인 그 사람들이 처음 본 게 아니라 문어를 다시 봤어. 그렇게 다시 봤을 때에만 중간 사이즈의 문어를 봤고 8개의 팔이 접혀있고 2개의 눈이 위쪽을 응시하고 있던 문어를 본 거지. 자, 왜 팔을 접고 위를 응시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겠지. 결정적 힌트는 다음 문장에 있을 겁니다. 주어인 문어라고 하는 동물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거대한 두뇌를, 훌륭한 시력을, 병력우주 마지막 엔드 나오고 나서 쌤이 늘 말하지만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은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즉 색깔이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자, 이번에 문장과 문장 이어주는 엔드 나오고 나서 이 한 마리 문어는 아마도 앞에 있는 they, 그들이 봤던 바로 그 중간 사이즈 문어겠죠. 과거 진행으로 이용하는 중이었대. 이러한 자산들, 즉 앞에 나왔던 이런 능력들을 이용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기억날 겁니다. 바꾼다는 의미로 turn A into B가 있겠죠. 완벽하게
다른 생명체로 누구를? 바로 자기 자신을 말이야. 바꾸기 위해서 turn A into B. 정답은 끝났죠? 왜냐? 문어가 완벽히 다른 생명체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이러한 능력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앞에 빈칸도 뭐였어? 문어가 자기 팔들을 접고 위쪽 응시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해서겠지. 이때 말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뭐야? 그렇지, 바로 자기 자신을 뭔가 완벽히 다른 생명체로 바꾸기 위한 거겠지. 다른 말로 위장, 변장이 되는 거야. 우린 빈칸에 문어가 위장한다 또는 변장하기 위해서 그런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보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정답 간단히 보이죠? 2번밖에 안 되는 거야. 바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이니까 바로 위장, 변장,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답은 2번이 확실하고요. 우린 공부 전에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가도록 하죠. 주어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뒤쪽에 여기부터 해서 저 뒤에 have까지 묶으면 되겠죠. 쌤이 늘 말하지만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일 땐 가운데 낀 주어, 동사 괄호 쳐서 앞쪽에 살포시 화살표 하면 되는 거죠. 즉 방어 능력, 누가 뭐한? 대부분의 문어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방어는 바로 입니다. 머무는 거죠. 어떤 상태로? 숨어있는 상태로. 가능한 많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사냥을, 바로 밤에 말이죠. 조심하세요. 단수 is가 나왔는데 왜 여기는 do가 나오냐면 안 됩니다. 이때 do는 앞에 있는 to 부정사 연결된 동사원형 1번 and 동사원형 2번입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웬만하면 숨어 있는 거고, 그러니 낮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주로 언제? 밤에 사냥한다는 거야. 뒤에 보니까 따라서 특이하게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가짜 주 없이 말이야. 한 마리 발견했다는 것, 그것도 뭐 속에서? 완벽한 뷰에서. 다른 말로 전체 모습 다 보이는 상태로. 두 번째 어디에서? 얕은 물 속에서. 그것도 언제? 바로 햇빛 쨍쨍 나는 낮 시간대 말이야. 까지가 문어 한 마리 발견했다는 것 주어를 꾸미는 거고요. 동사는 였다는 거지. 바로 놀라움이었다는 얘기야. 낮 시간 동안 주로 숨어있고 밤에 사냥하는 놈을 낮에 완벽한 모습으로 발견했으니 놀랄만 하죠. 자, 누구한테 있어서? 2명의 호주 수중 사진 작가들한테 있어서 말이지. 아마 수중 사진을 찍고 있는 작가들 되겠지. 다음 문장 보면 사실은 말이야. 간접 의문문이야. 그들이 봤던 것은, 그것도 처음 말이야. 사실은 였었대. 넙치였다고. 자, 웃기는 거죠. 사실 그들이 봤던 건 뭐라고? 앞에 문장에 따르면 명백히 문어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뭐로 보였다는 얘기야? 넙치로 보였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 아까 봤던 강조구문 나오는 거죠. 그건 바로 오직 언제였냐면 그 넙치를 다시 한번 봤을 때란 얘기야.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나서야 그 2명은 보게 됐다는 얘기지. 중간 크기의 문어를 말이야. 그것도 어떤 채로? 8개의 팔이 접힌 채로. 그리고 2눈이 위쪽을 응시하는 채로. 자,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자신이 아닌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어는 꽤 똑똑해서 거대한 두뇌와 뛰어난 시력, 그리고 색깔과 패턴을 바꾸는 능력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2명 앞에 있는 이 한 마리는 이런 능력들을 쓰고 있는 중이었어. 바로 완벽히 새로운 생명체. 이제 알겠지? 바로 넙치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자, 다음 문장 보면 훨씬 더 많은 이러한 종들, 즉 문어를 뒤에 더 발견했겠지. 쌤이 언제가 말이지만 비교급 강조는 머치를 쓰는데 지금은 왜 매니를 썼는가? 이 종, 즉 문어들의 훨씬 더 여러 마리를 본 거잖아.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급이 매니였습니다. 매니를 꾸밀 수 있는 말이 절대 머치는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비교급 중에 매니의 비교급만큼은 머치가 아니라 매니를 쓰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니까 그런 거야. 여하튼 중요한 건 훨씬 더 많은 문어들이 발견되어졌었다는 얘기야. 그때 이후로. 이때 말한 그때란 말은 넙치처럼 생긴 놈 발견한 다음이겠지. 다시 한번 and 이어진 다음에 지금은 또 있다는 거지. 사진들이 문어들의 주격 관계되면서 다시 꾸며주는 거니까 그 문어들은 말 되어줄 수 있었어. 뭐 하는 중이라고? 형태를 바꾸는 중이라고. 이번엔 뭘로? 바다 뱀으로 말이지. 까지 묶어본다면 첫 번째 봤던 문어는 넙치로 바뀌는 중이었고 그 다음부터 발견된 여러 문어들은 바로 바다 뱀으로 바뀌는 중이었다고 말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자, 좀 올려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문어들이 뭐 하는 동안에? 기억나시지만 미믹이란 말은 모방 흉내하는 거니까 넙치라든가 바다 뱀을 모방하는 동안에 그 문어들은 말이야 사실은 사냥을 하는 거지.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바로 스펙터클한 장관을 말이야. 뭐에 대한? 가운데 낀 컴마는 말하자면 즉 빼도 관계없는 거고요. 넙치가 갑자기 이때만한 디벨로핑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는 것 정도가 되겠죠. 즉 문어의 팔을 말이야.
그 다음 컴마가 나오니까 딱 봐도 병력을 준 거 알겠죠? 앞쪽에 전치사 어부가 있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 ing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ing 동명사 앞에는 의미상 주어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앞에 나왔던 넙치가 되는 거겠지. 즉 넙치가 첫 번째는 문어파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 ing, 이것도 기억나겠지만 스틱이라는 게 막대기란 뜻이 있잖아. 스틱 다운 하면 막대기를 찔러 누르는 거죠. 그럼 이때 말한 it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앞에서 나온 팔이야. 팔 8개가 아니라 앞에 on이 있으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그 팔을 어떤 구멍에다 찔러 넣는 거야. 자, 병력 구조의 마지막 and 나온 다음에 마지막 동명사 ing겠지. 움켜쥐는 걸 말하는 거지.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뭐든 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숨어있는 바로 거기, 즉 구멍 속에 말이야. 똑똑하죠. 넙치는 원래 팔이 없는데 넙치처럼 위장해서 갑자기 문어팔을 뻗어서 구멍 속에 집어넣은 다음 뭐든지 그 안에 숨어있던 놈을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문어가 똑똑한지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빈칸 내용 뭐였어? 그렇죠. 문어가 넙치로 위장, 변장, 즉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2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문어가 더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해서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얘기 1도 없었죠. 세 번째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순간 포착도 1도 언급 없었죠. 네 번째, 그것의 숨겨진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핵심은 변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관계 없는 거고요. 마치 변장과 위장처럼 새로운 생명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심플합니다. 문어는 뛰어난 위장 능력으로 포식자를 속이면서 사냥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내용 이해했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32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주어는 간접 의문문이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받는지는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뭔가의 말이지. 자, 정답의 근거가 아래쪽 나오겠죠. 접속사 when부터 뒤에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자그마치 1500m 뛰는 주자들은 밀어붙인다고. 자기 자신들을 말이야. 어디까지? 극한의 고통까지. 도대체 왜? 당연히 경주에서 이기려고 말이지. 부연 설명을 위해서 대시 뒤에 분사구문 ing가 이어지는데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는 그들의 근육이 있지. 즉 근육이 비명 지르면서 접속사 and 이어지고 다시 한번 의미상 주어 그들의 폐가 이번엔 폭발하면서 말이야. 무엇과 더불어서? 산소 부족으로. 지금 이 두 가지 분사 구문이 말하는 게 어떤 상태야? 그렇지, 바로 극한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극한의 고통은 피해야 될 텐데 그런 고통 속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밀어넣는다는 얘기지. 여하튼 그렇게 할 때까지고요. 그 달리기 주자들은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많이 말이지. 자, 육체적 고통 극심하나 심리적으로는 고통이 심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첫 번째 주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가 하는 건 실제 몸과 실제 마음이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아마 들어가겠지. 그 정도의 추측과 짐작하고 우린 보문을 봅니다. 자, 사실상 말이야. 주어인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 누군가 부연 설명하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격 관계되면서 후가 있으니까 사실은 미친 사람들이야. 유명한 인업투 기억나지? 뭐뭐 할 만큼. 즉 자기 자신을 밀어붙일 만큼 말이지. 중요한 건 뭐를 초월해서? 정상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말이야. 바로 인간의 인내심. 즉 인간 인내의 정상적인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상태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데 미쳐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 구문이겠지. 이때 말한 커버라고 하는 건 다룬다 정도 되겠어. 즉 대략 50에서 100km의 거리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시간들을 말이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시간 동안 어마무시한 거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엄청난 마라톤 주자들은 말이야. 이때 말한 미쳤다는 건 열광한다는 의미니까 긍정적 의미야. 자, 사실 아직까진 주어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저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지. 즉 그런 마라톤에 미친 사람들은 무엇에 관해 말한다는 얘기야. 바로 친구를 만드는 거지. 그들의 고통과 말이야. 자,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야. 신체가 느끼는 건 고통이지만 정신이 느끼는 건 뭐다? 친구란 말이지.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느냐라고 하는 것도 때론 그 고통이 친구 될 수 있다는 걸 찾으면 되겠지. 자, 우린 다음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접속사 when부터 해서 저 뒤에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일단 뭐뭐 할 때 한 환자가 지불했을 때 뭘 위해서? 어떤 형태의 수동적 등 통증 치료를 위해서 말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치료해주는 의사가 말이야. 누를 때 그것도 아주 깊게 누르는 거지. 어디 속으로? 고통스러운 부위 속으로. 누구의? 그 아픈 환자의 등에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그 통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지금 계속 통증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 지금 환자가 찾아온 이유는 뭐야? 당연히 그 통증을 풀고 치료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그 의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통증 부위를 굉장히 세게 깊게 누르고 있는 거겠지. 자, 일단 그럴 때 주어인 바로 그 환자는 말이야, 부른다고. 기억나겠지만 오형식 아닙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와서 목적어인 그 치료 고통을 목적격 보호인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뒤에 접속사 if부터 한번 가르쳐 봅시다. 만약 그나 그녀, 즉 치료받는 사람이 믿는다면 말이야.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새로운 문장 시작됩니다. 이런 종류의 깊은 압력 치료가 뭐뭐일 거라는 거지. 오브 뒤에 추상명사 오면은 형용사 개념이라고 얘기했지. 따라서 같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말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미 알겠지만 이분도라고 하는 건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 즉 그 의사가 현재 진행으로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어디를? 그 환자의 아픈 등 조직을 말이야. 까지 묶어본다면 마치 그래 첫 번째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극한 통증까지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 환자도 아픈 부위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통을 극한 고통까지 밀어붙이는 거겠지. 하지만 둘 다 공통점 뭐야? 이 주자는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고 이 환자는 그 고통이 좋은 고통으로 여긴다는 얘기야. 즉 객관적 확실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통이 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정답은 당연히 2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간접 의문문 네모치면 어떻게 우리가 프레임, 즉 틀을 짜는가,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제 고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나머지 왜 오답인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는가. 이러면 아까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다 고통스럽겠죠? 세 번째,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지나간 과거의 고통에서. 과거 고통에서 회복된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훈련시키는가, 규칙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어떤 치료를 우리가 받느냐, 전문가로부터. 이건 앞에 나왔던 달리기 선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확실하고요. 우린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